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MBC는 설 연휴를 맞아 올해 가장 큰 정치 일정인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선 여권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양자 대결을 가정해 서울 시민에게 누구를 뽑을지 물어봤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양자 대결에선 40%대 36%, 4%포인트 차이로 정 구청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오 시장을 앞섰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2%포인트 차이로 오 시장이 앞섰는데 뒤집힌 겁니다. 박주민 의원과 오 시장의 가상 대결에선 똑같이 39%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 3%포인트 뒤처졌던 박 의원이 동률로 올라섰습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대결에선 정 구청장이 10%포인트, 박 의원이 8%포인트 앞서며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여권 주자들의 약진과 함께 보수층의 일부 결집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9%로 지난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줄어든 반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2%포인트 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은 4%포인트 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후보에 대한 결집이라기보다도 당세의 그 결집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구도가 좀 명확해졌고 후보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후보에 대한 이제 결집도 같이 이루어지겠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40%,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4%로 긍정평가는 줄고 부정평가는 늘었습니다. 또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 후보로 여권 후보가 더 낫다는 의견은 38%, 야권 후보가 더 낫다는 의견은 30%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성향의 인물이 더 나은지 묻는 질문엔 성향보다 교육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전화면접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후보군 중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지지세가 쏠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오세훈 시장 지지도는 소폭 줄어든 반면 당권파 후보들에 대한 지지세가 커지면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24%와 21%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물에 관계없이 정당별로 합치면 민주당 38%, 국민의힘 40%로 지지세는 비등비등합니다. 하지만 양당 지지층 내부의 움직임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선 정원호 구청장이 28%, 박주민 의원 11%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조사와 비교해 정원호 구청장은 4%포인트, 박주민 의원은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보면 정 구청장에 대한 지지가 8%포인트 올라 절반에 가까운 46%까지 치솟았습니다. 박 의원과의 차이가 28%포인트까지 크게 벌어졌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표심이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혼전입니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 23%, 나경원 의원 14%, 안철수 의원 11% 순입니다. 신년조사와 비교해 오 시장은 1%포인트 감소했고 나 의원과 안 의원은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하면 변동폭이 커집니다.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오 시장은 4%포인트 하락한 반면 당권파인 나 의원은 2%포인트, 신동욱 의원은 4%포인트가 껑충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흐름만 놓고 보면 당권파에 대한 지지세는 커지고 있지만
본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다만 보수층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의 표심이 움직일 경우 국민의힘 경선 판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민의 26%는 주거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는 반반으로 갈리면서 지방선거까지 남은 100여일,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체감되느냐가 팽팽한 서울 표심을 가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명절을 맞아 선물을 받았는데 과대포장에 놀란 적 있으시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번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매대에 명절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포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선물 세트 내용물에 플라스틱 뚜껑을 덧씌우거나 불필요한 완충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자기로 이중 포장된 선물도 보입니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들입니다. 여기 10.5. 어디? 너 높이 10.5. 택배 선물도 문제입니다. 직접 택배로 명절 선물을 주문해봤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실제 내용물은 이 정도인데요. 완충제와 포장재는 이만큼이 나옵니다.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은 개선했는데 여전히 또 다른 과대 포장 제품을 또 출시를 해버리니까. 명절 선물의 경우 포장 공간은 전체 제품 부피의 25%를 초과할 수 없고 2번 이상 포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과태료조차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품 보호를 위한 포장은 예외로 두는 등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현장에서 상품을 다 뜯지 않는 이상 포장 공간 비율을 가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단속은 나오는데 과태료도 없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좀 좁아 보여도 재가지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산식이 있어서 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 등 지역에까지 넘치는 상황. 하나마나한 포장재 단속이나 소비자 인식 개선에만 기대는 정부 대책으로는 쓰레기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모텔 약물 연쇄 사망 사건 속보입니다. 모텔에서 두 번째로 사망한 20대 남성이 사망 직전 지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엔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배달 맛집을 아니까 방을 잡자며 범행 현장인 모텔로 유인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저녁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연쇄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해자 22살 김모 씨. 하지만 2시간쯤 뒤 혼자 나왔습니다. 남성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사망 피해자입니다. 이날 피해 남성이 김 씨와 만나기 직전 친구와 나눈 SNS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숨진 남성이 친구에게 오늘 방 잡재, 고기 맛집이 있는데 배달 전문이라고 방 잡고 먹재라고 말합니다. 김 씨가 방을 잡아 배달시켜 먹자고 했단 겁니다. 이렇게 잡은 방은 범행 현장이 됐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은 피해자가 김 씨를 다시 만난 건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술집에서 한번 만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연락처 정도만 있었던 인연 정도로 기억을 하고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최근 김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난 8일 피해자가 김 씨를 다시 만났고 다음 날인 9일 김 씨가 방을 잡자고 했다는 게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SNS 메시지란 겁니다. 만나자는 연락도 방을 잡자는 얘기도 김 씨가 먼저 했다는 게 피해자 지인들 얘기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획적이고 뭔가 고의적이었던 것 같고. 김 씨는 지난 9일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타자마자 좀 이렇게 뭔가에 좀 쫓기듯이 좀 빨리 좀 가달래요. 현금으로 10,000원짜리를 내갖고 제가 아마 나머지 현금을 잔돈을 내줬어요. 앞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견된 건 지난달 29일. 거의 열흘새 비슷한 범행이 반복됐습니다.
김 씨는 의견 충돌이 있어 재우려고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탄 음료를 건넸다며 술을 마시고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 남성들에게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외에도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부터 서둘러 고향으로 향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 속에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내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다 저녁 6시부터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극심한 정체를 보였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 분기점입니다. 서울과 부산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귀성길 정체는 내일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내일 하루 전국에서 50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해 정체는 낮 12시쯤 가장 극심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 12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6시간 50분, 광주까지 5시간 20분, 대구까지는 5시간 50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엔 새벽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면 남천교 인근에서 25톤 화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화염에 휩싸였고 산불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사고 정체로 멈춰있던 1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5톤 화물차가 들이받아 50대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승합차가 달리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남성 1명이 차량에 끼어 있는 상태로 구조되는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엔 인천항, 백령도 간 여객선 운항이 짙은 안개로 인해 한때 중단되기도 했는데 내일도 미세먼지와 함께 서쪽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운전 중 가시거리 확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